바다 한가운데서 두 척의 거대한 배가 시속 30km로 나란히 질주하고 있습니다. 간격은 고작 20m에서 30m 정도죠. 고속도로에서 옆차와 1m도 안 되는 간격을 유지하며 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시속 100km로요.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이 벌어집니다. 축구장 3개를 이어놓은 길이의 배 두 척이 그 좁은 틈 사이로 수천 톤의 기름을 호스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파도 한번 잘못 쳐서 두 배가 1m만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20만 톤짜리 쇳덩어리끼리 부딪히는 순간 그 안에 담긴 기름이 바다로 쏟아지는 겁니다. 폭탄을 싣고 줄타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아찔한 장면이 바로 해상급유, 전문 용어로 벙커링이라 부르는 작업인데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바다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짓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다 위 움직이는 주유소의 과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외 직구로 주문한 물건이 한국까지 오려면 거대한 컨테이너선을 타고 와야 합니다. 이 배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큽니다. 길이만 400m가 넘고 무게는 20만 톤이 넘는 괴물 같은 선박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항구에 한번 들어가서 기름을 넣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항구 사용료만 수천만 원이 나가고 접안하고 기름 넣고 다시 출발하는데 최소 2일에서 3일이 걸립니다. 해운업계에서 실하는 곧 돈입니다. 하루만 늦어져도 계약 위반으로 수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다음 항구에서 대기 중인 화물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게 바로 벙커링입니다. 배가 달리는 중에 항구에 들르지 않고 바다 한가운데서 기름을 주유하는 겁니다. 마치 전투기가 공중급유를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전투기는 하늘에서 하니까 부딪힐 장애물이 없지만 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해류가 흐르는 바다 위에서 두 개의 거대한 금속 덩어리가 나란히 달리면서 기름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STS 작업, 즉 ship-to-ship 트랜스퍼라고 부릅니다. 한쪽은 기름을 가득 실은 급유선이고 다른 한쪽은 기름이 필요한 화물선이나 유조선입니다. 급유선은 보통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수천 톤급이고 받는 쪽 배는 수십만 톤급입니다. 이 두 배가 완벽하게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서 기름을 주고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물리학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배와 배 사이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두 배는 서로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석처럼요. 이게 잘 상상이 안 간다면 지하철 승강장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열차가 빠르게 들어올 때 선로 쪽으로 몸이 쏠리는 느낌 느껴본 적 있을 겁니다. 열차가 공기를 밀어내며 유속이 빨라지고 압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바다에서는 그 공기 대신 수천 톤의 바닷물이 그 역할을 합니다. 스크린도 없는 승강장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험한 인력이 두 배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베르누이 정리와 벤투리 효과 때문입니다. 물이 빠르게 흐르는 곳은 압력이 낮아집니다. 배와 배 사이의 좁은 틈으로 바닷물이 빠르게 흐르면 그 사이 공간의 압력이 낮아지면서 양쪽 배를 서로 끌어당기는 흡입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샤워할 때 샤워 커튼이 몸쪽으로 빨려 들어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20만 톤짜리 배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옆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선장이 아무리 방향타를 조종해도 이 흡입력은 계속 작용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벙커링을 할 때는 양쪽 배의 선장이 계속해서 방향타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두 배가 서로 부딪히거나 반대로 너무 멀어져서 호스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 흡입력을 이겨내기 위해 배들은 팬더라는 거대한 고무 완충기를 사용합니다. 팬더는 아파트 한 층 높이만큼 크고 엄청난 압력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두 배가 만약 부딪히더라도 직접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팬더가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팬더도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너무 강하게 부딪히면 배 자체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름을 주고받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배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나란히 달리기 시작하면 급유선 쪽에서 호스를 던집니다. 이 호스가 보통 호스가 아닙니다. 직경만 해도 15cm에서 20cm 정도 되고 길이는 50m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는 특수 합성 소재와 강철 와이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수만 톤의 인장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일반 소방 호스랑은 차원이 다른 군사장비 수준의 호스입니다. 호스를 연결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드립 테스트입니다. 호스에서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는 건데 단 한 방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면 그게 곧 환경재앙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름 한 방울은 수천 리터의 바닷물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 부위마다 드립 트레이라는 받침대를 설치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오일붐이라는 기름 부착 장비도 준비해 둡니다. 드립 테스트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름을 펌핑하기 시작합니다. 펌프가 작동하면서 시간당 수백 톤의 기름이 호스를 타고 넘어가는데 이때 압력과 유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압력이 너무 높으면 호스가 터질 수 있고 너무 낮으면 기름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압력계와 유량계를 1분마다 확인하면서 미세하게 조정하는 게 벙커 슈퍼바이저의 핵심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다는 계속 움직입니다. 파도가 치면 두 배 사이의 거리가 계속 변하는데 호스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만약 갑자기 큰 파도가 와서 두 배 사이가 급격히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호스가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터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상분리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머전시 릴리즈 커플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장치입니다. 이 비상분리 장치는 마치 위협을 느낀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도마뱀과 다른 점은 잘린 단면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게 양쪽을 즉시 꽉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배가 서로 멀어지는 힘 자체를 감지해서 스스로 연결을 끊어버리는 지능형 탈출 장치입니다. 호스에 걸리는 인장력을 계속 감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톡 하고 분리되면서 양쪽 밸브를 즉시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름이 한 방울도 새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수백 건의 대형 유출 사고가 더 발생했을 겁니다. 자, 이제 기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휘발유나 경유와는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선박용 연료유, 일명 벙커CU는 상온에서는 거의 고체에 가까운 끈적끈적한 기름입니다. 선박유인 벙커CU는 우리가 흔히 쓰는 휘발유처럼 찰랑거리는 물 같지 않습니다. 차가운 냉장고에 넣어둔 꿀이나 식어서 굳어버린 초콜릿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배들은 항해 내내 기름을 중탕하듯 계속 데워줍니다. 만약 가열 시스템이 고장나면 배의 혈관, 즉 파이프 속에 피 대신 딱딱한 아스팔트가 꽉 들어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는 거대한 가열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름 탱크 자체를 뜨겁게 데우는 히터와 기름이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을 따라 설치된 전열선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 기름을 섭씨 60도에서 80도 정도로 계속 유지해야 제대로 흐를 수 있습니다. 만약 온도가 떨어지면 기름이 굳어버려서 펌프가 막히고 최악의 경우 배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바다 한가운데서 엔진이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복잡하고 위험한 연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바로 LNG, 액화천연가스입니다. 이건 영하 162도에서 보관해야 하는 극저온 연료입니다. 벙커CU는 뜨겁게 데워야 했다면 LNG는 반대로 엄청나게 차갑게 유지해야 하는 겁니다. 온도 관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LNG가 기화되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 기체가 되는 순간 부피가 600배로 팽창합니다. LNG 급유는 일반 기름 급유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호스도 특수 단열재로 감싸야 하고 연결 부위에서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LNG가 끓어오르면서 증기가 발생하고 이게 쌓이면 폭발성 가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LNG 급유를 할 수 있는 급유소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하지만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점점 더 많은 배들이 LNG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고난도 급유 작업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기름을 주고받을 때 정확한 양을 어떻게 측정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온도에 따라 부피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우면 팽창하고 차가우면 수축합니다. 그래서 급유선에서 100톤을 보냈는데 받는 쪽에서는 95톤밖에 안 받았다는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거래에서 5%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량 유량계라는 장치를 사용합니다. 이건 부피가 아니라 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온도가 변해도 질량은 변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 유량계는 엄청나게 정밀해서 수천 톤의 기름을 주고받으면서도 오차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호스 안을 흐르는 기름의 밀도와 속도를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정확한 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안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벙커링은 정말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안전 시스템이 여러 겹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호스 자체가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어서 안쪽 벽이 파손되더라도 바깥쪽 벽이 기름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호스 곳곳에 압력 센서와 누유 감지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상이 생기면 즉시 경보가 울립니다.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는 순간 자동으로 펌프가 멈추고 밸브가 차단되는 시스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정전기 방지입니다. 기름이 호스를 타고 흐르면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정전기가 쌓이면 스파크가 튀면서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벙커링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접지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두 배를 전기적으로 연결해서 정전기를 안전하게 방출하는 겁니다. 이 접지선 하나가 수백 명의 목숨을 지키는 생명선인 셈입니다. 기름이 증발하면서 나오는 증기도 위험합니다. 이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배 갑판에 낮게 깔리는데 농도가 높아지면 폭발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증기 회수 시스템을 사용해서 증기를 다시 빨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환경도 보호하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기 회수 장치는 기름을 넣는 호스와 별도로 연결되어서 탱크 안의 증기를 급유선 쪽으로 빨아들이는 겁니다. 국제해양기구인 IMO에서는 벙커링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마르폴 NX1이라는 협약인데 여기서 기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선박 운항이 금지될 수 있고 선장과 선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벙커링 작업은 철저하게 문서화되고 작업 후에는 벙커 딜리버리 노트라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벙커링을 할 때는 반드시 벙커 슈퍼바이저라는 전문가가 지휘를 합니다. 이 사람은 수년간의 경험을 쌓은 베테랑으로 급유 작업의 모든 과정을 감독하고 이상이 생기면 즉시 작업을 중단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판 승무원과 기관실 승무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체크리스트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비상훈련도 실시합니다. 모의 화재 훈련, 유출 대응 훈련을 매달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해상에서 벙커링 중에 호스가 터지면서 1000리터 이상의 기름이 바다로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인은 압력 관리 실수였습니다. 펌프 압력을 너무 높게 설정했고 호스가 견디지 못하고 터진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 주변 해역이 오염되었고 복구하는데 수억 원이 들었습니다. 물고기와 해양 생물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폭풍 속에서 급유를 강행하다가 두 배가 부딪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급유선의 프로펠러가 손상되었고 화물선 선체에도 큰 구멍이 났습니다. 다행히 기름 유출은 없었지만 배 수리비만 수십억 원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기상 조건이 나쁘면 절대 급유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파고가 2m만 넘어도 작업을 중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사고들을 분석해보면 대부분 기술적 결함보다는 인적 요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압력 감시를 소홀히 했거나 승무원 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됐거나 절차를 무시하고 급하게 작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해운 업계에서는 기술만큼이나 안전 문화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사람들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벙커링은 단순히 기름을 주고받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건 유체 역학, 기계공학, 화학, 그리고 인간공학이 총동원되는 복합적인 시스템입니다. 두 배가 파도 위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움직여야 하고 수천 톤의 기름이 안전하게 이동해야 하며 단 한 방울의 유출도 없어야 합니다. 시속 30km라는 속도는 육지에서는 느려 보이지만 수십만 톤의 배에게는 엄청난 관성이 작용하는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에서 멈추려면 수 킬로미터를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정밀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속도 차이가 시속 1km만 나도 호스가 끊어질 수 있고 간격이 1m만 벌어져도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극한의 조건 속에서 매일같이 수백 척의 배들이 벙커링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요 해상 급유 거점인 싱가포르, 로테르담, 후지이라 같은 곳에서는 하루에만 수십 건의 벙커링이 진행됩니다. 여러분이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한 해외 직구 물건들, 슈퍼마켓에서 사는 수입 과일들,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까지 이 모든 게 바다를 건너와야 하고 그 배들이 멈추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는 벙커링이 필수입니다. 항구에 들를 시간도
여유도 없는 글로벌 물류 시스템 속에서 바다 한가운데 움직이는 주유소는 24시간 365일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멈추지 않음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정지보다 더 정밀한 기술과 사람들의 헌신입니다. 시속 30km로 달리면서 기름을 주고받는 이 위험천만한 작업 뒤에는 수십 년간 축적된 공학 지식과 엄격한 안전 규정, 그리고 바다 위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선원들의 전문성이 숨어 있습니다. 노을 지는 바다 위에서 나란히 달리는 두 배의 모습은 긴장감이 아니라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다음에 인터넷 쇼핑을 하실 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건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바다 어딘가에서 두 배가 나란히 달리며 기름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는 이 놀라운 시스템이 있기에 우리는 지구 반대편의 물건을 며칠 만에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